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받는 의혹은 차명 주식 투자 그리고 자녀 인턴 증명서와 장학금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차 전지업체 WFM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ATM기에서 정 교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한 날 정 교수가 주식을 사들인 걸 알았다면 뇌물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거든요. 딸 조민 씨가 지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허위로 발급받았다고 의심되는 인턴 증명서 발급에 당시 센터에 몸담고 있던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도 관건입니다. 또 조민 씨가 2016년 부산대 의전원에서 지도교수인 노환중 교수를 통해 받은 장학금의 대가성 여부도 핵심 의혹입니다.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지난 6월 노 교수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이번엔 조 전 장관의 첫 소환 조사를 마친 검찰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으로 가보겠습니다. 조병진 기자, 예상보다 조 전 장관의 조사가 빨리 끝났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은 조 전 장관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을 취재할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통상 빨라도 조서 열람까지 하면 밤 12시 정도까지는 걸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조 전 장관의 경우 오전 9시 35분 시작된 조사가 이 조사 열람까지 모두 해서 오후 5시 30분인 약 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유는 진술 거부권 행사 때문으로 보입니다. 조 전 장관이 이른바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이 검찰 조사는 진도를 나가지 못하게 된 상황으로 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렇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짧은 입장문을 전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전직 장관으로서 조사를 받아 참담하다. 부인 정경심 교수의 공소장과 언론에서 거론된 혐의가 사실과 달라서 부인하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고,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검찰이 기소를 하면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전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었는데 아쉽네요. 조사가 이렇게 끝났으니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다시 불러야겠죠. 검찰이 지금 고심하는 건 구속영장 청구 아니겠습니까?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떻게 읽힙니까? 물론 검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앞으로 수사 상황을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확률은 반반으로 읽힙니다. 일단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조 전 장관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 소위 부부가 전부 구속되는 가혹한 상황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아들과 딸이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경우 부모 모두를 구속하지 않는 게 통상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 전 장관에게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조 전 장관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증거인멸을 방조하는 등 이 영장 청구 중대 사유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해석인데, 또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동생을 수사하면서 조 전 장관의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오늘 조 전 장관에게 자녀의 입시 비리 관련된 조사를 일부 진행했지만 이 수사의 진도는 거의 나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는 한두 번 정도는 추가 소환이 이뤄진 이후에야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